영재들만 모여 있다는 영국의 한 사립고등학교. 오늘의 수업은 특별히 명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진행했는데요. 특강 중 한 한국 소녀의 대답에 교수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과연 이 미국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학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아라입니다. 한국계 영국인이라고 소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곤 하는데요. 어린 시절 한국의 작은 고아원에서 영국으로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제 뿌리를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제 삶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의 영국 생활은 16년 전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양부모님께서 처음 저를 만나러 오셨던 그날만큼은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존과 메리 윌슨 부부의 따뜻한 미소는 제 마음을 녹였죠. 그들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셨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첫날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의 차가운 공기, 익숙하지 않은 영어 방송, 금발의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우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은 놀라운 분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주말마다 영국의 문화유산을 돌아다니며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가르쳐 주셨죠. 특히 메리 어머님은 제가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한인 커뮤니티 모임에도 데려가 주셨습니다. 처음 영국 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통 있는 사립학교의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 앞에 서서 새로 맞춘 체크무늬 교복을 매만지며 긴장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설렘도 잠시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윈터스는 학교의 실세였어요. 대대로 이 학교를 다닌 귀족 가문 출신으로 그와 그의 친구들은 저를 구제 프로젝트라고 불렀죠. 동양에서 온 불쌍한 고아를 영국 상류층이 구제했다며 조롱했고 때로는 제 영어 발음을 따라하며 비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도서관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고 체육 시간에는 늘 마지막까지 팀에 선발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학 시간은 달랐습니다. 엘리자 교수님이 특별 강연차 우리 학교를 방문한 날이었죠.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방정식을 보는 순간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특히 까다로운 미적분 문제가 나왔을 때였죠. 에드워드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끙끙대고 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답을 말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찾아낸 해결 방법은 교과서에 나온 것과는 다른 더 효율적인 방식이었어요.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엘리자 교수님은 제 풀이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다른 학생들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수학은 인종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논리와 창의성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엘리자 교수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알아, 내가 찾아낸 풀이 방식은 정말 독창적이었어. 사실 이 문제는 케임브리지 대학 입학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너는 거기서도 나오지 않았던 해결책을 발견했구나. 교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제 재능이 특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방과 후 특별 지도를 제안하셨고 더 나아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영재 프로그램 참여도 추천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 에드워드의 조롱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자신만의 무기를 찾았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수학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즈음 러시아에서 온 소피아는 그때 제게 다가와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녀 역시 이민자로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엘리자 교수님과의 특별 수업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실에서 진행된 수업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수학의 깊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죠.
소피아와 저는 매일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물리를, 저는 수학을 공부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어요. 특히 소피아는 제가 영어로 된 수학 용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죠. 에드워드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신공격이었지만 이제는 제 실력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수학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는 동양인들은 어릴 때부터 수학만 하니까 당연하지라며 빈정거렸고, 제가 교과서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규칙을 무시하는 건 부정행위나 다름없다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특히 기말고사 기간에는 더욱 심해졌죠. 에드워드는 자신의 친구들을 시켜 제가 시험 전에 답안지를 미리 본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회 임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제 성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 교수님은 달랐어요. 수학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야. 아라의 풀이 방식은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란다. 이런 발상의 전환은 수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어. 라며 제 편이 되어 주셨죠. 교수님은 수학이 단순한 암기나 반복이 아닌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의 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교수님은 제 풀이 방식을 연구 논문에 인용하시며 새로운 수학적 접근법의 좋은 예시로 소개해 주셨어요. 이는 에드워드의 근거 없는 비난을 자연스럽게 잠재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은 영국 수학 올림피아드 참가를 제안하셨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소피아의 응원과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대회 준비 과정은 고단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었고 주말에도 교수님을 찾아가 지도를 받았습니다. 양부모님은 제가 지치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이상하게도 수학 문제를 풀 때만큼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더 큰 희열을 느꼈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수학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대회 당일 런던 시내의 웅장한 대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모인 300명의 수재들 사이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리 배정을 확인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우연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옆자리가 에드워드의 자리였습니다. 책상에 앉는 순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고아가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기특하네. 그의 속삭임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고 연필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시험 감독관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백지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두꺼운 문제지를 넘기는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첫 문제를 읽는 순간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했죠. 첫 번째 문제는 비선형 방정식이었습니다. 문제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주변의 긴장된 숨소리도 에드워드의 신경 쓰이는 시선도 모두 희미해졌어요.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숫자와 기호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풀이 과정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찾아낸 해결 방법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달랐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식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섰고 하나둘씩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갔죠. 이것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 자신만의 언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한국인이란 것도 입양아란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순수한 논리와 숫자의 세계 속에서 제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4시간의 시험 시간이 마치 4분처럼 느껴졌죠. 마지막 문제를 풀어낸 순간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대회 결과 발표는 2주 후에 있었습니다. 그날 케임브리지 대학의 강당에는 영국 전역에서 모인 참가자들과 학부모, 교수진들로 가득 찼어요. 에드워드는 여전히 앞자리에서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경쟁자로만 보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3등, 2등이 호명되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등 발표 순간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영국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는 소아라 윌슨입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양부모님은 객석에서 눈물을 닦으셨고 엘리자 교수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소피아는 객석 뒤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죠. 트로피를 받아드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사위원장은 특별히 제 풀이 방식을 언급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해법으로 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에드워드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여러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계 영국인 소녀 수학 올림피아드 최연소 우승, 입양아에서 수학 영재로 등의 헤드라인이 이어졌죠. 하지만 제게 가장 값진 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받은 조기 입학 제안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밤 트로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대회 우승이 아닌 제 정체성을 인정받은 첫 순간이었어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수학자로서의 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케임브리지 대학 조기 입학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의 질투와 악의는 극에 달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부모도 버린 아이가 무슨 케임브리지냐며 작게 중얼거렸고 수업 시간에는 일부러 제 답변에 흠을 잡으려 했죠. 급기야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케임브리지 입학 담당자에게 저에 대한 의심스러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내 신문사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최연소 케임브리지 입학 예정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준비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인터뷰 중 기자는 제 입양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에드워드가 신문사 기자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한 고아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그 때문에 영국으로 입양된 아이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비록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저를 가리키고 있었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문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어요. 제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의심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엘리자 교수님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으셨어요. 알아, 내 실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어.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 교수님은 제 수학적 업적과 연구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학교 이사회에 제출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피아의 행동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수학을 통해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아시아계 영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오히려 저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죠. 결정적인 순간은 케임브리지 대학 총장님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연례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총장님은 단상에 올라 특별한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대학은 학문적 우수성과 창의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어떤 학생의 배경도 그들의 재능과 노력을 평가절하할 수 없다. 오히려 역경을 이겨낸 학생들의 의지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치다. 이 발언은 폭풍 우후의 맑은 하늘처럼 모든 의혹을 걷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영국의 유력 일간지에서 제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죠. 수학으로 편견을 깬 한국의 별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에드워드의 음모는 오히려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어요. BBC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연락해왔고 세계 각지의 아시아계 학생들이 저를 롤모델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쇄도했죠. 한국계 수학 영재, 세계를 놀라게 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의 고아원 아이들이 보내온 손편지였습니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아이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저는 밤새 울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에드워드의 비열한 시도는 오히려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인이고 그것이 자랑스럽다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과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저를 더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응원 속에서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특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 교수님의 지도 아래 비선형 방정식의 새로운 해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16살의 나이로는 믿기 힘든 기회였죠.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수학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구에 양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제게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특히 다른 연구원들과 토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순간의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첫 연구 성과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3개월간의 밤낮 없는 연구 끝에 수학계의 오랜 난제 중 하나였던 비선형 방정식의 새로운 해법을 발견했어요. 제가 고안한 방식은 기존의 복잡한 50단계 풀이법을 단 15단계로 줄일 수 있었죠. 처음 이 결과를 도출했을 때 연구실의 다른 박사과정 학생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엘리자 교수님께 연구 결과를 보고하던 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교수님은 제 설명을 듣는 내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10분간의 침묵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알아, 내가 해냈구나.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교수님은 곧바로 이 연구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에 투고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었죠. 심사위원들이 16살 학생의 논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 연구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교수님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16살 학생의 이름으로 논문을 제출한다는 것은 수학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사 과정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논문이 게재되자 수학계에서는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16세 한국계 영재, 수학계에 새 이정표를 세우다라는 헤드라인이 학술지를 장식했고 세계 각국의 수학자들이 후속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한국의 수학계에서 연락이 왔을 때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 연구 결과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비록 화상으로 진행된 세미나였지만 한국어로 제 연구를 설명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수학자가 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소외된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어요. 제 연구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죠. 제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실리고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자 에드워드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영향력을 동원해 제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심지어 익명으로 학술지 편집부에 제보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엘리자 교수님은 제 연구 과정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진척 상황, 시행착오의 과정, 심지어 제가 실수했던 부분까지 모두 문서화되어 있었죠. 알아, 넌 내 실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은 영국 왕립학회의 연례 학술대회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던 중 에드워드의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표절 의혹을 제기했어요.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한올로 수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분야입니다. 이 어린 학생의 접근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이죠. 이건 표절이 아닌 순수한 창의성의 결과입니다. 이어 여러 수학자들이 일어나 증언했고 엘리자 교수님은 제 연구 과정의 모든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영국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귀족 집안의 비열한 음모 수학. 영재를 향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같은 헤드라인이 지면을 장식했어요. 에드워드의 아버지는 결국 공개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고 학교 이사회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학교는 오히려 제게 특별 장학금을 수여했어요.
더불어 반편견위원회를 설립하여 인종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에드워드와 마주친 건 그가 학교를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말을 걸었죠. 미안해. 난 내가 부러웠어.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이는 제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요. 8. 최연소 수학 천재로 성장. 아라는 영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학문적 성공을 거둔다. 언론은 그녀를 한국의 별로 조명한다. 영국 왕립학회에서의 사건 이후 저는 더욱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이자 학생으로서 영국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에 몰두했어요. 이번에는 참가자가 아닌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는 목표를 가지고 말이죠. 준비 과정은 고단했습니다. 낮에는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밤에는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었어요. 소피아는 매일 밤 제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고 엘리자 교수님은 주말마다 특별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대회 당일 런던의 역사적인 왕립학회 건물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학도들로 가득 찼어요.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는 지난 50년간 풀리지 않은 난제를 응용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6시간의 시험이 끝나고 채점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점수는 만점. 영국 수학 올림피아드 역사상 최연소 만점자였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제가 단상에 올랐을 때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국의 별이라는 수식어가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한국의 방송사들도 저를 취재하러 영국까지 날아왔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부산의 고아원 원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라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너는 이미 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어. 편지에는 고아원 아이들이 그린 축하 그림도 들어있었죠. 양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소피아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축하해 주었어요. 엘리자 교수님은 이제 내 앞에는 더 큰 세상이 펼쳐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트로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라고요. 특히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이후 제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많은 언론이 저를 주목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서 받은 편지를 다시 읽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이룬 성공을 다른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엘리자 교수님과 상의 끝에 별들의 교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수학 교실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화상으로 아이들을 만나 수학을 가르쳤죠. 처음에는 부산의 한 고아원 아이들 5명으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의 보육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업은 단순한 수학 공부가 아니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수학은 우리에게 평등한 언어예요. 여러분의 현재 환경이 결코 한계가 될 수 없죠.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걸 보는 것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도 있었어요. 한 아이는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고 다른 아이는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했죠. 아이들의 성공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제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영국의 언론들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은 별들의 교실을 공식 후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교육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고아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첫 수업을 들었던 아이 중 한 명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언니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저도 언니처럼 수학자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요. 이제 별들의 교실은 단순한 수학 교실을 넘어 꿈의 공작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화면 너머로 만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제게 새로운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별들의 교실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마침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한국-영국 수학 교류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저를 지명했죠. 프로그램의 첫 행사로 서울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두 대학의 영재들이 함께 연구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였어요. 특히 한국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영국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양국을 오가며 강연을 하는 동안 제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갔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 무대의 가능성을 보았고 영국의 학생들은 다양성의 가치를 배웠어요. 가장 큰 성과는 글로벌 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소외된 영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였죠. 특히 입양아나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곧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지금도 매주 화상으로 진행되는 별들의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의 어린 시절을 봅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던 그 시절이요.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같은 길을 걸어간 선배가 있으니까요. 수학은 제게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을 찾아준 나침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예요. 이제는 그 언어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 모두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수학자로서, 그리고 세계를 잇는 다리로서 더 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과 좋아요 많이 달아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